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세계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구죠? 자, 지금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그동안에는요, 중동 지역을 흔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한반도 상황을 흔들고 있고, 이 한반도를 흔든다는 얘기는 이재명이를 본격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한테 떡을 주려고 선물을 준비하고 있느냐? 바로 김정은이한테 떡 줄 선물을 좀 줄 선물을 김정은한테 주는 선물은 떡이죠. 예, 요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는 채찍을 들고 지금 김정은한테는 당근을 들고서 한반도 상황을 흔들고 있다. 자, 그래서 이란에서의 트럼프의 패배가 한반도의 실적으로 만들어지도록 지금 전략을 전격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마도 말이죠, 우리 국내 뭐 미국까지는 제가 얘기하기 안 하겠지만은요, 국내 언론이라든가 유튜브를 모두 포함해서 11월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미국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일 크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사진이 나온 날부터 제가 계속해서 그런 평가를 해왔는데요. 제가 평가한 대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선전에서 있게 되는 에이펙 정상회담 때 대면 회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반도가 말이죠. 그동안에는 이란이 국제정세의 핵으로 떠올랐는데 이제는 이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점수 딸 게 없는 겁니다. 갈수록 지금 미궁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내가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점수를 따도 싫다는데 딸 데가 없어. 어디서 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게 김정은으로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김정은은 이미 트럼프도 지금 만난 바 있잖아요.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DMZ에서 만나고 3번씩이나 만났거든요. 1기 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은이를 가지고 지금 중간 선거도 좀 바람을 좀 놓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꿀 먹고 알 먹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사람은 누구죠? 당연히 이재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센 사람은 누구냐? 바로 김민석입니다. 김민석이가 첫 번째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칼을 누구한테 딱 꽂고 있느냐? 바로 조희대한테 꽂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국제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외부의 적을 설정해갖고 때려잡자 적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이 딱 잡자마자 지금 때려잡자 조이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 대표 선거 때는 조이들한테 직접 탄핵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 입으로는 탄핵을 얘기를 안 하고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불량 학생 같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이대의 사법농단이라고 하면서 잘라달라는 것이냐, 그러면서 당장 나가라. 자, 참 말하는 것도 말이죠. 기가 막히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조이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탄핵한다 그러면 말이죠.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거든요. 아니, 그동안에 뭐 탄핵 얼마나 많이 탄핵을 남발했어요. 대한민국 유사 이래 가장 탄핵을 남발한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고, 그래서 이미 이재명 정권을 횡재했잖아요. 예, 횡재. 아니, 대통령 자리를 뺏었으니까 끝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는 저는 이제 후보 자격이니까 당 대표 자격에서 또 탄핵을 얘기한다. 그러면요, 당의 공식 의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풍이 부는 거죠. 역풍.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말은 뺐지만 물러나라 이거예요. 물러나라. 자, 그래서 요 두 사람, 이 김민석과 트럼프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도 항상 말씀이지만 좀 이 소프트한 이슈다가 지금 언론에서 말이죠. 전 언론이 대서특필하는 게 장동건의 성형설이 되겠습니다. 성형설. 더군다나 아버지가 얼굴에 무슨 짓 했냐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지금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보도들을 보면 말이죠. 우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설은 요 사진 가지고 시작했어요. 사진. 자, 어떤 사진이냐? 바로 이겁니다. 자, 하고 있는 사진이잖아요. 하고 있는 사진.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뭐, 트럼프 본인도, 그리고 이재명이 아니라 누구죠? 이 김정은이도 모두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불쾌한 거죠.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인데, 자, 그러면서 이걸 꺼내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씩이나 회담했으니까 사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1호 사진으로 이걸 꺼내놓은 거예요. 이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나 좋은 사진도 많은데, 좋은 사진도 많아. 잘하고 있어. 좋은 관계야. 그래서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 정상회담의 대화죠. 김정은한테 긍정적 답변까지 받아놓은 거야. 딱 요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거는 미국 정상회담의 사인이다. 자, 그러면서 한다면 11월 중국 선전에서 있게 된 에이펙 정상회담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왜냐면은요, 작년에 11월 달에 10월 31일, 11월 1일 날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때 만나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일본에서 또 딱 노크를 했는데 안 왔어요. 거의 올 것 같이 하고 주한미 대사관에서, 그리고 미 판문에서 DMZ 일대도 전부 점검하고 그랬겠지만은요, 안 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일 오기 좋은 게, 지금 이제 선전하면 뭐 북한에서 바로 선전으로도 갈 수 있고, 베이징에서 만날 수도 있고, 다시 DMZ에서도 만날 수 있고, 뭐 김정은한테는 최고의 배주가 되는 거예요, 장소. 그러니까 이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북한한테는. 왜? 북한은 이 외교 공간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요 사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또 요 사진을 내놨어요. 요거는요, 헤이, 너를 딱, 자, 김정은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 거는 거, 야, we cool, right? 그러니까 우리는 사이가 굉장히 좋아. 맞지? 딱 요렇게. 자, 이거는 합성 사진을 올렸다는 거예요. 합성 사진. 자, 합성 사진까지 올려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트럼프도 김정은한테 점수 따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트럼프가 지금 미국 정상회담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는요, 이란 대통령, 지금 이란 대통령,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싹 선멸시켜버렸잖아요. 폭사시켜버리고, 그리고 이란 지도자들 싹, 말하자면, 이 정권 교체까지, 레짐 체인지까지 했다고 주장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척을 하다가 극적으로 평화협상을, 그러니까 종전협상을 했는데 이게 실패로 끝나가지고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구로, 이란 전쟁의 출구로 지금 김정은이를 보고, 김정은이한테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대단히 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뭐 최소한도 우리 국내에서는요, 11월 선전회담이 될 것이야 맨 먼저 제가 계속 주장해 왔어요. 주장이나마라도 그 가능성을 제가 강하게 전망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다 맨 먼저 보도되고, 이 외신이 국내외를 지금 쫙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11월 선전 에이펙 정상회담 때 대면회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봐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다만요, 현재 지금 이제 북미 간의 공식적인 준비팀이라든가 의제라든가 탕수라든가 또 북한의 명시적 수락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추진 단계에 있다. 자, 그런데 과거에 말이죠, 지금 판문점 정상회담도 불과 뭐 30여 분 만에 딱 전격 번개같이, 더군다나 이재명 정권은 빛의 속도를 강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 빛의 속도가 이재명의 입장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입장에서 빛의 속도로 지금 정상회담이 준비될, 실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겁니다. 다만 이제 과거하고 김정은이하고 현재하고 김정은이는 차이가 뭐냐? 트럼프 1기 때의 김정은은 국내외적으로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지도자였었죠. 왜? 트럼프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달라졌어요. 김정은이가 이제 돈도 생기고 국제적인 원군도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시진핑이도 지금 최근에 북한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푸틴하고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가까워졌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제재 문제로 인해서 지금 비자금이 떨어지고 북한 경제가 다 죽어가다시피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파병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해외 근로자들이 줄어들어서 충성 자금이 모자랐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서 전부 회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는요, 지금 이제 돈 문제라든가 특히 우크라이나 파병은요, 지금 한반도 유사시 실전 경험이 북한군이 없었는데 아주 잘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아쉬운 게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트럼프 1기 때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최소 6, 70개에서 100개를 넘어요. 예, 100개. 자,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이제 이게 트럼프가 말이죠. 너 핵 좀 빨리 없애. 비핵화가 선행 조건이야. 이런 말을 할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예, 이런 말을 할 수조차도.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지금 굉장히, 지금 유리한 그 여건에서 정상회담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김정은이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볼 때 말이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주한미군의 철수 아니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 이전에 먼저 뭘 하느냐? 훈련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을지 훈련이 시행되고 있는 첫날 그것 좀 없애. 예, 없애라고 했는데 없애기가 어려우니까 줄여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엑스판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본래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훈련을 하게 돼 있는데 8월 21일 날로 절반으로 줄여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만큼 지금 큰 선물을 일단 트럼프가 말이죠. 김정은이한테 준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군축 협상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하겠죠. 완전한 해제. 자,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미국 간의 국교 정상화 문제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 아니냐. 자, 이런 게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시진핑이가 지금 내달에 워싱턴을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워싱턴을 날아가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진핑한테 좀 중간다리 역할 좀 해달라.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 과거처럼 많은 뭐라고 할까요? 그런 능력이 없고 제한된 능력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시진핑이가 시진핑이가 김정은이한테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북미 대화 재개가 북한의 전략적 이익에도 맞는 것이다. 그리고 북미 간의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회동 장소나 의전을 조율하는데 좀 지원할 수 있고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한미 훈련을 완화하고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적대 정책의 완화 등을 미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커요. 왜? 지금 미국 정상회담 할 때 트럼프, 시진핑 입장에서도 푸틴보다는 뭔가 김정은이를 많이 도와줘야 김정은의 점수를 따잖아요. 시진핑이도. 왜? 지금 이제 북한 카드가 시진핑한테도 중요해요. 그동안 북한이 이제 시진핑이 보다는 지금 푸틴한테 굉장히 가깝게 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시진핑이가 방북하면서 이제 지금 북한은 말이죠. 러시아와 중국하고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도 미국 간 정상회담에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결코 뭐라고 그럴까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중국도 미국 정상회담은 한반도 위기 관리, 그리고 미국의 군사 압력 완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좀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왕이가 이제 19, 20일 이틀간 오게 돼 있는데 이재명도 왕위를 통해서 미국 간 정상회담이 지금 어느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탐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자,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조의원도 만나고 이재명이도 만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는요, 조의원 즉 장관급 회담에서 언급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 구상을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일단 이재명은 패싱한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상에 가까울수록 과거에는 비핵화를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 회담 요구라고 하는 북한 측 주장에 적극적으로 뭐죠? 동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패싱과 한반도에서의 핵 문제는 이제 끝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 점에서도요, 우리 대한민국의 핵 정책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90년대 초에 있었지만은 그거 날아간 지가 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공동선언도 우리는 이제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이 핵 비핵화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군축 회담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도 말이죠. 전술 핵무기 한반도 상시 배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왜 지금 제가 틀림없이요. 김정은이가 만약에 회담을 한다면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 예, 그러면서 핵 군축 또는 핵 동결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연합훈련은 아예 배제하는 쪽으로 지금 요구하면서 미북 관계의 전면 정상화 또는 전면 정상화에 앞선 적대 정책의 폐지 이런 거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김민석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조이대에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 후보 2명을 갖다가 서면 제청한 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이재명 패싱했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서 조미대에 이걸 갖다가 일단은요, 지금 사법농단으로 보고 있어요. 사법농단으로 보면서 잘라달라는 것이냐, 당장 나가라. 예, 이렇게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같이 보인다. 자, 그래서 강한 사법개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언론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제 대법관 임명 채찍 방식을 문제 삼아서 사실상의 사퇴와 사법부 내부의 퇴진 결의를 압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희대가 말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하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갖다가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관해서 지금 열불이 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통상적인 대면 접촉을 통한 제청. 이거를 깼다 이거죠. 그래서 김민석이는요, 이거를 갖다가 대통령 협의 없는 무법행위다. 이거는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면서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에 비유하고 즉각사퇴 또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다음의 의제로 사법개혁을 내세우겠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요, 민주당이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즉시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사퇴 압박과 사법부 내부 분열 유도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의석수상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탄핵이 인용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된 전례도 지금 김민석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부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관회의를 개최. 법관회의는 본래 좌파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관들의 성명? 근데 이거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지금 대법관들이 말이죠. 이용구도 9월달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지금 보수 일변도지 좌파는 한 명밖에 안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들의 성명을 유도한다? 이건 어려울 것 같고요. 사법부 내부의 퇴진 요구? 자, 이거는 가능해요. 왜? 지금 사법부 안에 좌파들이 널려 있거든요. 그 우회 압박 가능성은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대법관에 말이죠. 지금 서면 제청을 두고 사법농단,
무법행위를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그 탄핵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래서 민주당은요, 예, 법사위를 통해서 조희대의 대법관 공석 관리 문제, 특정 사건의 처리 속도, 그리고 전원 합의체 회부 과정 등을 함께 문제 삼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대법관 제청 논란을 갖다가 단발성 인사 갈등이 아니라 이른바 사법개혁 추진의 명분으로 연결하는 흐름도 강합니다. 반대로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지금 이 여당 지도부가 대법원장에 직접 사퇴를 요구하고 법관들의 집단 행동까지 촉구하는 것이 재판 독립과 상권 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참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도 지나치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챙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대법관들의 성명법 또는 판사들의 집단 반란을 유도하기보다는 판사들이 말이죠, 먼저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김민석을 비롯한 여당의 압박을 차단하는 작전을 구상하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장동건의 이제 성형술이 지금 언론에 회자되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 요 사진. 자, 요거 이제 분장을 좀 세게 했는데요. 분장을 세게 하면서 보정 앱을 썼답니다. 보정 앱. 장동건 시술 의혹. 장동건 얼굴에 무슨 일이야? 이제 뭐 아버지가 묻기로 야단도 치고 말이죠. 요래서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장동건. 좀 많이 진짜 다른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 같아. 이걸 보면은, 예, 확실하게 다른 사람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로 보면은 성형 수술을 한 것은 아니다. 예, 성형 시술을 한 것도 아니다. 보정 앱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동건과 고소영은요. 그러니까 이제 고소영 유튜브에 장동건을 초대해서 토크를 했어요. 자, 그래서 보정 앱으로 촬영된 영상이 봤다. 자, 그런데 보정 앱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청자들이 알아줄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지금 성형술, 시술술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논란이 발단은 지난 7월에요. 한 주류 브랜드 론칭 행사 영상이 공개됐는데 영상 속에 있는 장동건의 볼이 평소보다 통통하고 붉게 표현되면서 시술이나 성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특히 얼굴 윤곽과 피부톤이 기존 모습과 크게 달라 보인 점이 추측을 키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장동건은요, 고소영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성형설을 농담 섞어서 언급하면서도 사실상 부인했어요. 그리고 고소영은요, 문제 영상이 보정 앱으로 찍힌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시청자들이 당연히 보정 영상임을 알아볼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논란이 너무 커졌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동건은요, 이렇게 논란이 지금 커지니까 아버지가 전화가 와가지고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냐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후 촬영을 앞두고 미용실에 가고 그리고 이제 이 피부 관리도 받긴 받지만은 외모 관리 차원의 이야기있고 성형수술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요, 행사 영상에서 과도한 보정처럼 보이는 효과가 적용이 됐고 이를 계기로 외모 변화 논란이 확산됐다. 그리고 장동건 고소영 부부는 보정 앱 촬영이었다고 해명하고 성형과 시술 의혹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예, 참 요즘은 말이죠. 예, 바로 뭐 AI도 좋고 뭐 합성도 잘하다 보니까 이게 뭐 보정 앱인지 아니면 성형 시술인지 분간이 안 될 때도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제 확실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성형받은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믿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고 말이죠.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이석연, 역시 미스터 바른 소리를 잘하는 분이죠. 이재명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날리고 있어요. 정성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호. 정성호는 이제 형소법 개정을 통해서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 거, 이게 앞으로 이제 후폭풍이 셀 거다. 자, 이런 지금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등등 또 중요한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요거를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